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수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그 고위공직자나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홍진영 씨도 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홍진영 씨 논문 표절과 관련된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그때 밝힌 기사 내용은 2009년 홍진영 씨가 석사 논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74% 정도가 표절이 됐다. 이제 이 표절은 카피킬러라고 그 표절 논문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74%가 표절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그 다음 날이죠. 11월 6일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그러니까 홍진영 씨를 가르쳤던 교수죠. 그 교수가 74%가 아니라 99.9%가 표절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한 내용이 또다시 언론에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은 홍진영 씨 아버지가 조선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또 기사 내용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자 홍진영 씨의 소속사와 초기의 입장은 표절 아니다, 표절 없다, 이렇게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동영이라는 그런 주제의 논문은 홍진영 씨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쓴 논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관행으로 봐서 심사 교수의 의견은 논문 주석이나 인용을 많이 할 때였다.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2019년 논문 카피 킬러라는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홍진영 씨는 어저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의 입장을 냈습니다. 사과하고 지금 심정은 뭐라 말할 수 없이 속상하다. 시간을 쪼개면서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속상하다. 또 팬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2009년에 열심히 나름대로 논문을 썼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를 인용했다, 이런 것은 당시로서는 관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다. 하지만 책임지겠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 같다. 이유를 불문하고
슬프다. 죄송하고 그동안 자신의 부족한 탓이었다. 석사, 박사 논문을 모두 반납하겠다. 나의 불찰이다. 죄송하다. 홍진영 씨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사 논문이 표절이어서 반납을 한다면 박사 논문은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박사 논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박사 논문이 또 표절이 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석사 논문이 반납되면 박사 논문은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죠. 왜? 석사 학위가 있다는 전제하에 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홍진영 씨의 초기 입장과 또 그 후에 인스타그램에 밝힌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논문은 반납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홍진영 씨가 이렇게 논문을 반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낸 거 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우리가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거나 할 때 보면 논문 표절 문제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덮어주기로 일관하면서 결국 고위공직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은 다행이다. 얼른 빨리 이러한 입장 표명을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진영 씨는 정말 노래 잘하고 작사, 작곡 재능도 있고 명랑하고 그래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본인 얘기했듯이 학위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박사 논문이 노래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노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작사, 작곡에는 어떤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데 크게 사회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논문을 쓰겠다고, 학업을 하겠다고 한 그 의지는 뭐 동기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비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러한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잘못 퍼져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들의 양심팔이죠. 교수들의 학위팔이. 요즘은 정부에서도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나 공직자 채용 기준에 이 학위가 엄연하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위가 강사료 등급을 매기는데 적용이 되고 또 공직자로서 채용되는데 기준이 되고 이러다 보니 대학교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양심을 팔고 학위를 팔아먹는 그런 도구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정부에서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교수 홍수 시대입니다. 쩍 하면은 대학교 가서 강의만 한번 하고 와도 다 교수래요. 내미는 게 박사증이에요. 그 가짜 박사들, 엉터리 박사들, 돈 주고 산
박사들 천지빛깔입니다. 이렇게 신성해야 될 아카데미 학교 안에서 이러한 엄연하게 불법이 저질러지고 결국 이것은 조국 사태라는 것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사회 지도층, 고위층들의 자녀들은 학위 받는 것도 쉽고 홍진영 씨 경우도 역시 아버지의 입김으로 석사학위가 패스됐다고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를 봐서 무역학과를 나온 가르친 교수와 논문 심사를 한 교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잘못된 학위 장사, 어디 가서 이제 박사라는 얘기도 하기 부끄러운 시대, 교수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수라는 직위와 권위를 깎아먹는 이런 교수들의 행태, 지식인들의 양심파리가 이제는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학계의 현실입니다. 교수의 시녀, 머슴 노릇을 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진영 씨 사건으로 인해서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